열심히 한눈 안 팔고 정말 거짓말 안 시키고 하면은 실패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사하신 걸 후회해 보신 적은 없어요?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방송국에 입사를 하고 조연출 때였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프로듀서들하고 MC들 뭐 같은 프로그램 하는 연예인들이 같이 이렇게 고고장도 가고 이러던 시절인데 한참 먹고 살더니 제 사수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암전막이 있었고 사인을 딱 하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고 들어갔던 집이었어요. 근데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오, 강남에서 가장 물 좋은 2차. 근데 전부 얹어서 간장게장, 꽃게찜, 아귀찜을 먹는데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서 그렇게들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21년째 단골이에요. 보통 1년에 구매하시는 총 꽃게 양.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에이, 괜찮아요. 몇 톤이다 되세요? 80톤에서 100톤 정도? 80톤에서 100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아. 그래서 요 자체를 냉장고에 넣어서 넣어서 72시간 72시간. 숙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시간도 다 적어놔요. 적어놓으시고요. 네. 어머님이 이러고 앉아 계시다가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을 보니까 뭐 시뻘겋기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맛 좀 보신다고 살짝 보시더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먹겠냐고, 이 매운 거를. 세상에, 너는 손님들도 네 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술 먹은 속에 네 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매운 걸 넣어놓으면 네 속이 뭐가 되겠니? 너는 그걸 손님들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다. 손님들을 속을 나쁘게 하는 거다. 들어보니 좀 양심의 가책도 있고요. 그럼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바닷게를 사다가 꽃게를 한번 사다가 게장을 한번 담아봐라.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잡수고 가신 분이 가시더니 다음날 딴 사람을 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구찜은 뒷전이 되다시피 했죠.
튀김 요리는 장은 안 쓰시네요. 예. 왜냐면 튀김 요리 자체가 예. 장이 훨씬 비려져 버리기 때문에 뜨거우면 그런가요? 예. 숙성을 하면 사실 간장이나 이런 네네네. 데는 장이 맛있는데. 장이 맛있는데 이제 이게 숙회이기도 하고 네. 이제 튀겨버리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비린 맛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오늘 고객님들을 드리려고 손님을 드리려고 해놨던 음식이 팔다가 남으면 저는 그걸 제가 먹었으니까 어차피 밥을 먹으려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 줄 거는 다시 또 새로 만들고 그래서 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음식 장사를 해서는 저는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나 안 돼서 문 닫는 데도 많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한눈 안 팔고 정말 거짓말 안 시키고 하면은 실패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세요? 레시피는 35년 전 있던 그대로 계속 쓰고 있고요. 양념이나 그런 거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껴야 된다. 저는 아껴야 되는 건 인건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식자료에서 아끼잖아요. 성공 못해요. 내 인건비를 내 몸공으로 내 인건비를 못 받더라도 내 인건비를 식자재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을 많이 못 썼던 거예요. 야, 이게 아주 원조 메뉴예요, 원조 메뉴. 야. 이게 가급적 엉성한 게 하는 집 보면 간이 손가락에 잘 안 배드는데 육수하고 미리 이렇게 탄탄하게 쫙 졸여놓은 상태에서 겉을 볶아내니까 첫 느낌은 약간의 칼칼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이 돌고 씹으면 씹을수록 아귀가 갖고 있는 아주 진한 풍미가 은은하게 흘러나와요.
자, 낙전 하나요? 장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100만 원짜리에 들어가서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임대료 1000만 원짜리에 들어가서 1억 5천을 벌 수 있는 게가 더 나아요. 뭐든지 사람이 끌어야죠.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도요. 누가 오지 않으면 그거를 소문을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요. 이 음식 장사에 성공을 하려면 입소문을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손님을 모셔다 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보통 미리들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즉석이에요. 묻어놓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양념을 숙성을 시켜요. 양념을. 네. 근데 이 양념 밥 비벼서 먹어도 그냥 안 볼까요? 깊어요. 아니 보통 양념장 그러면 뻘게 가지고 그냥 달고 맵고 막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깊어요. 저희는 프랜차이즈는 안 줘요. 제가 목돈을 벌려고 했으면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프랜차이즈는 저는 본점까지 제 뿌리까지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안 줘요. 그게 또 우리 직원들은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제 죽을 때까지 소신이에요. 안 줘요. 집중. 장사를 하겠다고 덤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사나 한번 해볼까라고 하세요. 장사나? 취미 활동도 아닌데 뭐 그냥 장사나 남들 하니까 나도라고 하니까 3년 안에 90%가 망해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에 성공한 장사의 신들은 각각의 요리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정말 장사의 신들은 그저 집중해요. 근데 그 집중이 나를 기준으로 하는 집중이 아니고요. 내 집에 와서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요. 포커싱이 아주 정확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이 여러 개 있는데 어디다 쏠까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100번, 1000번을 쏘더라도 아주 작은 관역에 딱 가운데 10점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집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거쳐갔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 철이 들어왔고 지금은 기성세대들 중에 아주 큰 인물들이 돼 있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평론가, 기자, 프로듀서, 연예인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왜 거쳐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단순하게 맛만 있었으면 왔을까? 아니요. 프로관장은 굉장한 재미가 있어요.
2번 오고 3번 오고 싶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가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마약 같아요.